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2020년 정자는 새해를 맞아서 언론인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감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원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과 브리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언론계 여러분들께 각별한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 여러분이 속한 여러 언론사들은 물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모두 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고 보람 있는 한 해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해 맞이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도 2020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출발을 합니다. 그것은 21세기의 지나간 20년과 달리 지금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이 10년이 갖는 이 시기적, 공간적 의미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특히 PPT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저희가 총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2020년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저희가 학교자치, 교육자치를 학교자치의 원년으로 삼겠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출발했습니다만 금년 2020년은 주제를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제 21세기의 세 번째 10년이 시작됐습니다. 경기교육은 새로운 희망으로 2030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지난한 10년간 혁신교육이 걸어온 과정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잘 보이게 할 수가 없을까요? 판단을 불을 좀 꺼주시죠. 이동식 마이크 저기 있어.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대략 지난 10년 동안에 각 해마다 다른 중점 주제들이 있습니다. 2009년 우리는 혁신학교를 13개 학교로 혁신학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 있어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사회적 인격체로서의 학생들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혁신교육 지구를 처음으로 6개 시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31개 시군이 모두 다 혁신교육 지구가 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양주 시만 우리가 협약을 맺으면 모든 게 끝나고 실질적인 모든 내용들은 다 합의가 되는 상태입니다. 2012년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무상급식은 2010년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되다가 2012년도에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를 하게 됐고요. 2013년 민주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민주시민 교과서를
우리들이 발견을 해서 지금은 이 민주시민 교과서를 모두 12개 교육청에서 모두가 다 활용하고 있고 이것은 초중고 각급 학교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2014년도에 들어서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안전교육을 최우선으로 해서 학교를 안전하게, 학생들을 안전하게 교육하자.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갔던 것이 2014년입니다. 2015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마을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꿈의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온 마을이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참여해야 된다. 학교만이 아니고 마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보자 하는 것이었고요. 2016년에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시작하면서 혁신교육지구의 내용과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즌2에서는 각 시와 우리 그 교육청 간에 MOU를 맺고 거기서 함께 이 학교 시설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대응 투자 사업을 시작해서 2016년에 시작한 이 대응 투자가 각 시의 투자가 가령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한 1,10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액수가 그렇다는 것이죠. 2017년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꿈의 대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꿈의 대학은 95개 대학과 함께 여러 단체, 기관, 기업체들과 함께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서 내년에는 금년에는 꿈의 대학이 가령 예를 들면 현대건설 또는 이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꿈의 대학으로 발전을 했죠. 2018년 건너와서 2018년 작년에는 민주시민교육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평화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민주시민으로서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확대해 나가다. 그래서 이 세계시민교과서까지를 우리가 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2019년은 학교자치의 원년으로 우리가 시작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의 기본 운영비를 학교가 스스로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율권을 드렸고요. 동시에 학교의 감사를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자율감사로 해서 학교가 스스로 감사를 함으로써 학교 스스로 보완해야 될 점들, 발전시켜 나갈 점들을 만들어 나간 것이죠. 여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학교 민주주의 지수라는 걸 개발해서 학교가 어떻게 매년 민주주의로 더 발전 성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난 4년간 저희들 운영해 오면서 사실 대단히 장족의 발전을 해오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2019년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020년은 앞으로 203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서 미래 학교를 준비하고 동시에 금년을 선생님의 행복한 학교로 만들자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혁신교육 10주년을 작년에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에 가야 될 가치를 세 가지의 관점으로 정했습니다. 존엄, 정의, 평화 이 세 가치를 혁신교육 모든 영역에서 쉬지 마세요.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고 학교 자치를 통해서 교육 자치를 정말 실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 정말 스승으로 존중을 받고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전반의 의견을 모아서
선생님의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조례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자유롭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고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지원할 때 아이들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를 이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2020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될 정책들을 각 국별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과제가 뭐냐 이렇게 뽑아서 그 몇 가지를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 이제는 학교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작했던 학교 기본운영비의 자율 편성,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교장 공모제, 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를 더욱 확대해서 학교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참여형 교장 공모제는 2020년 3월 42개 학교로 확대해서 이번에 학교의 교장 공모는 그야말로 학생, 학부모가 모두 참여해서 모바일 투표로 자기 의견을 밝히는 그런 이 자율적 자율적인 참여 과정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고요.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도 100개 학교에서 금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2020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각 부서가 함께 논의하여 지표를 통합 정리하고 세부과제 20개를 축소했지만 지역과 학교에서 여전히 지침과 기준으로 작용해서 사실상 독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이와 같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 있는 것처럼 모든 교육의 기본 정책을 단위 학교에서 시작을 해서 단위 학교가 필요로 하고 제안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교육지원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은 학교의 기본계획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이 새로운 방법으로 이 교육지원청이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이 정책을 기본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기본계획을 수립해가는 그야말로 상향식 정책 수립 과정을 점점 더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동시에 이 기본계획은 당해년도만 하지 않고 21, 22, 23, 3개년씩 매년 그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교육이 발전해갈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학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그런 기본계획을 만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시 학생과 교직원과 학부모가 참여하고 소통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역시 지구장관 협의회나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의회 그리고 지역 혁신교육 포럼 이런 포럼들과 함께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과 본청이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정책 협의하고 그 의제와 정책들을 발굴하고 반영하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정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제까지 언제나 교육청이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이 거기에 계획을 짜고 그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서 학교가 움직이는 그렇게 하향식이었던 것을 완벽하게 21년부터 상향식으로 바꾸고 그 기본계획도 모든 학교와 교육청이 3개년씩 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둘째, 금년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18세까지 이 참정권이 주어지는 선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정권 교육 중심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선거 연령을 현재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경기도 내에서는 모두 3만 5천여 명의 학생이 4월 총선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첫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유권자 교육을 지속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시민교육, 통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과서 3종 10권이 이미 발간이 다 돼서 2019년 도내 68.3%의 학교와 12개 시도 학생들이 교과 융합 토론 창의적 체험 활동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민주시민 교과서입니다만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초등, 중등, 고등에 각각 이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오르느냐, 거기에 투표로서 참정을 하는 거다. 누구를 뽑을 거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논의하면서 이런 것이 학교에서 학생회의 선거를 통해서 직접 학생들이 체험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교 안에 선거를 위한 그런 민주주의 훈련을 받게 되고 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야말로 민주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데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민주시민 교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각 학교가 민주시민 교과서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을 받고 학교의 자치활동에 선거를 통한 학교 자치활동의 구성도 학생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역시 민주주의의 훈련을 해가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2019년 5월, 작년 5월에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체험활동과 선거교육, 미래유권자 연수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31개 경기도 내에 시군에 있는 학생 대표들이 참여하는 지역학생자치회, 청소년 교육의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정치교육과 참정권 교육을 학생들 스스로가 진행하고 있고 우리는 지원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민주시민교육으로 학교 민주주의 지수가 2015년 시작할 때 71.4에서 2019년 79.7로 상승했고 이것이 바로 학교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장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학생자치회 대표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도 현재 79%에 달해서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 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3.1운동부터 4.19 민주혁명 촛불 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바꿔온 주체가 학생들과 청소년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 유권자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상당히 참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청소년이 국민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실천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는 교육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5년간 경기교육이 지속해온 민주시민교육이 삶과 연계되는 진정한 배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경기교육은 앞으로도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나아가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춰달라는 내용을 정부 관계기관과 논의해왔고 이미 국회에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16대로 지방선거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꾸자 이런 선거법 개정안도 제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셋째로 학생의 적성을 살린 그야말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적성과 자기의 포부, 진로 이런 것들을 살려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020년은 물론 미래에는 모두가 사실은 평생 배우고 평생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으로 모든 교육을 마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교육의 무게를 그저 학교 교육에만 쌓아올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날카롭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 성적이 어디마다 학교의 생활의 등급이 몇 등급이다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교육은 이제 학교 중심이 아니라 마을과 지자체,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담당해 나가는 그런 큰 교육의 장으로 확대돼 가야 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년간 경기 혁신교육 걸어온 과정 그리고 이것은 2030년 미래교육으로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는 학교 안에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전체로 지난 몇 년간 운영해온 자유학년제 중학교 1학년에서의 자유학년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중학교의 교원 배치를 학급 곱하기 1.70으로 하는 것을 금년부터 학급 곱하기 1.75, 0.05를 늘립니다. 0.05를 늘리면요 대부분 학교에 선생님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가가십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통해서 자유학년제에 보다 더 충실하고 자유학년제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자기들의 진로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자기들의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 나갈 거고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선도학교를 2019년 124개 학교에서 금년에는 고교 학점제를 229개교로 확대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학, 심리학, 논리학 등의 순회 전담교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야말로 고등학교 학점제의 기본적인 방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개 학교라고 하면 고등학교 전체의 거의 절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교 학점제 정책은 정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로서 앞서서 이것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학교의 체육과 지역 종목 체육회가 함께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선순환하는 G스포츠 클럽을 확대하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협력해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을 좀 더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의정부, 김포, 고양, 성남, 안성의 지역 거점형 몽실학교를 안정적으로 또 운영해 나감으로써 미래학교의 한 실험적 과정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의 유휴시설과 공간을 경기학교예술창작소처럼 특화해서 분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공간 혁신 모델을 또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넷째로 2030 미래교육체제를 구체화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2030이라고 하는 아직 우리가 가지 않은 상황이죠. 가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2030에 과연 우리의 학교 체제는 어떻게 되어야 될 거냐? 정말 지금의 학교 공간은 그런 미래 교육을 위해서 적합한 거냐? 지금의 여러 가지 교육 과정
교과서의 시스템,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은 과연 미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좀 더 확고한 미래 교육의 틀을 만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가지 이 학교 현장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가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 2다산 현장 지원 프로그램을 현재 교직원의 22.3% 실제로 이건 학교에 이 책임 있는 분들만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 교직원 수는 이렇게 됩니다만 통합 빅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작년 12월까지 학교 현장에서 그 시스템을 활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95%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나가면서 업무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실의 무선망, 와이파이와 무선 단말기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고요. 1월 중에 초등교사 210명을 대상으로 교육기술을 활용하는 연수를 구글 코리아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첨단 혁신기업 등과 함께 미래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활발한 논의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에 서울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본사를 제가 방문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육적 활동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가를 논의하게 됩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교육 문제를 찾고 프로젝트 학습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정말 지금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학교 공간으로서 미래 교육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새로운 시대의 미래 교육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 공간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가능하다면 2030년까지 모든 학교를 신축 또는 개축을 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습 중심의 그런 공간 구조, 다양한 그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첫째 아니고요. 둘째로는 학교 체제를 전면 개편해서 무학년, 무학급. 그래서 학교 시스템 운영 자체가 그야말로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예를 들자면 자기는 미술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미술을 공부하려면 미술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그런 선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대폭 미술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고 그 대신에 가령 미술과 별로 관계가 없는 분야의 과목들을 좀 줄여준다는 거죠. 시간을.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학교를 전면 한번 시스템을 바꿔보자. 실제로 지금과 같이 국정교과서 또는 거민정교과서가 아니라 교과서 완전한 자율 발행제로 해서 교과서를 학교의 교과 수업과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맞도록 하는 그런 완전한 교과서의 자율화를 가져오고 이런 자율화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더 자기 적성과 진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 이거는 2030년에 이런 꿈을 완성해보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당장 교과서가 없애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우리가 준비해가면서 2030년에 이런 세 가지 것을 한번 완성해보자 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으로 저희들이 갖고 금년도에 열심히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우리 학교가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넘어서서 희망을 만들어주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꿈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 교육과 함께 마을 그리고 지역사회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에 우리 경기도 교육이 언제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고자료로 저희가 11쪽에 2020년 경기교육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저희가 설명해 놨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파랗게 되어 있는 여러분 공부에 파랗게는 안 되어 있겠네요. 제2방할기는 파랗게 나와 있는데 네. 이 왼쪽이 2020년이고 오른쪽이 2019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입학금이 전면 면제되고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전체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이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중고 신입생 1인당 30만 원 이내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중의 소득 50% 이하하고 초중고 학생에게는 무교재 학용품 및 초중 1.4% 고 62%를 인상해서 초등학교에서는 20만 6천 원, 중학교는 29만 5천 원, 고등학교는 41만 2천 원을 지원하고요. 유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치료 지원비로 2,500명에게 36억 원, 그리고 수혜율은 20%로 작년보다 7%를 더 늘려나가고요. 장애 학생 일자리 고용기관으로서 학교 교육청 채용 인원을 50명으로 늘려서 작년에 거의 배로 늘려서 우리가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2월 중에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25개 교육지원청에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나갈 것이고요. 학교폭력 피해 가해 학생 재심 절차를 폐지하고 즉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불복 절차를 일원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K-에듀파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25개 교육지원청 전체에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각 학교의 시설관리 문제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자로 저희가 초중고 26개교를 예정대로 전체를 다 신축 개교를 할 예정이고요. 작년엔 20개교였습니다. 그리고 150개교의 학교 체육관 시설을 신규로 설립하고 교원 배상 책임보험 민 형사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으로 1억 2천만 원, 그리고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다 함께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여러가지 형태의 꿈의학교를 만들고 통합운영학교로서 이것은 미래학교 한 예로 연천 대광초중을 통합해서 3월에 개교를 하고 김포의 향산초등학교를 9월에 개교할 그런 예정입니다. 복합특수학교는 5개 지역 6개교를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교원 승진 가산점 제도에서 중등 교육과정 클러스를 폐지하고 초등 돌봄 1교 1업무 담당자를 인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1답이 17회 중 1회를 학교 자율운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이고 이 1회의 자율운영을 통해서 진로에 집중한다든가 프로젝트 과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별 필수 이수단위를 다르게 운영해서 기초학력을 보충하거나 예체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안교육을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회계 감사수당을 이렇게 구별을 하고 그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앞으로 더 원만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0년 변화의 내용까지 일관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사와 성명을 밝히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KBS 김정우 기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기본계획이 이제 상향식으로 바뀌는 거는 교육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허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기본계획이 상향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선 단위학교의 어떤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외압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의 구조적인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희 언론사에 제보가 들어온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선 이제 학교에서 어떤 업무 분장에 관련된 그 분장의 권한에 대해서 공공손 노조에 소속돼 있는 비정규직 쪽에서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육직 공무원과의 어떤 배분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네들이 일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일선 교장 선생님께서 그 노조분들이 이제 방문하는 거를 거절을 했음에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방문을 해서 항의를 한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단위학교에 대한 어떤 외압성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기본계획의 앞으로의 수립이나 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단위학교에서 이런 정책 수립이라든가 교장 선생님의 어떤 그런 보유 권한에 대해서 보완책이라든가 법적 제도를 좀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미리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2020년에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협의하면서 학교가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각 지역별로 협의하고 교장들과 교사들과 학생들 간에 논의가 공론화가 돼서 하반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에 그런 어떤 기본 계획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거 유념해 보시면 될 거고요. 공무직에 관한 일은 사실상 단협이나 이 전체적인 이 노조와의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원칙하에서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김영희 교수님. 마이크. 네, 비올고 좋습니다. 다른 부분이야 워낙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약간 질문이 조금 가볍게 넘어가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교장 공모제에 대한 순기능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 42개교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그 전국 식품교육감협회에서 올해 13일 열리는 총회를 통해서 그 교감 이용 경로 다양화를 목적으로 한 교감 공모제 도입을 안건으로 상정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교원 대상에서 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그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에서 교감 자격증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임기 4년의 교감 공모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지, 혹시 들으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 학교 주대용 종합감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33곳에서 시범 운영된 것을 알고 있는데, 작년에 진행한 결과 뭐 그래도 나름의 성과가 있었으니까 올해 100개 학교로 확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존의 교육청 주도로 이루어졌던 감사와 이 학교 주대용 종합감사가 얼마만큼 차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감협의회에서 교감을 이렇게 공모제로 한다고 하는 건 사전에 우리가 무슨 이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도 이번에 이게 의제로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그나마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교감협의회가 즉시 어떤 결의를 하거나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충분한 교육 과정 내에 공론화가 있고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그냥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질문해 주신 종합감사에 대해서 그동안 2019년도에 실시한 학교가 오산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모두 33개 교에서 했습니다. 학교별로 감사관들이 대략 학교 내부에서 7명, 총 여러 학교에 참여를 해서 230명이 넘게 내부 감사관들이 참여를 했고요. 외부 감사관들도 모두 99명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는 예를 들면 전현직 교장이라든가 회계 전문가라든가 또는 변호사나 건축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청 감사관 등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상당히 그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그 수정 조치도 많이 이루어져서
예컨대 103개 우리 교육청이 학교 종합 미안합니다. 이 종합 감사를 통해서 33개 교 가운데 신분상 조치 주의 경고 준 것이 113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3.4%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육청이 학교 종합 감사를 할 때 지적 건수와 이거는 277개의 2.7%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종합 감사할 때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자율 감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풀어나갔다 이런 생각이고요. 2019년도에 이 자율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현지 조치로 본다고 하면 평균 10.6건이었는데 반해서 우리 교육청이 학교 종합 감사를 2018년도 했을 때 평균 6.2건이 현지 조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균으로 볼 때도 훨씬 더 학교 조치가 아주 엄정하게 잘 진행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저는 정말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학교의 이 긍정적 반응이나 이것도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다 이렇게 만족도를 표현한 것이 85.2%, 학교 개선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의견을 내는 것이 87.8%, 정책감사 좋다 하고 만족한 것이 79.7%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확대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다 자세한 점은 저희 감사관님 계시니까 감사하실 분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가운데. 제수원신문의 김동초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20년에 경기대 혁신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저는 전체적인 면보다 좀 디테일 쪽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쭉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경기학교예술청작소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그거랑 G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경기예술청작소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떤 예능 특집 이런 쪽의 어떤 방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운영을 하려면 경기문화재단하고도 어떤 교감 연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 전에 경기문화재단에 기자회견을 할 때 가보니까 상당히 청소년이나 아니면 학교 교육 쪽에도 문화예술 쪽의 연구관청이 큰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 연구관청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두 번째, G스포츠클럽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이 G스포츠클럽이 제가 보니까 마을이 운영하고 추천하는데 여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천해있던 자치분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구민주주의가 들어가더라고요. 지방자치. 그거랑도 연관이 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G스포츠클럽의 간단한 설명과 장점, 기대 효과 이런 걸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예술 창작소는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예술 분야에 뜻이 있고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따로 어떤 교육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술 창작소를 만들고 그곳에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와서 레슨을 받고 조 선생님으로도 레슨을 받고 자기 개발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예술 창작소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게 독일의 바우하우스라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수가 있나요?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건 몰라서.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쳐 줄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학교를 옮기는 게 아니고요. 예술장학소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와서 레슨을 받고 가서 자기가 또 훈련을 받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형태의 기관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수십 명의 아주 전문 강사가 이게 계약이 돼 있고 이 계약돼 있는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해주게 됩니다. 용인에 저희가 처음으로 예술 창작소를 만들었는데 가능하면 이것은 각 지역별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권역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재단과의 뭐 협력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스포츠 클럽은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좀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자. 그래서 G라는 붙임은 경기 스포츠 클럽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 클럽을 만들면서 저희가 축구협회하고 처음으로 얘기도 나누고 대한체육회하고 논의를 해서 대한체육회와 저희가 손을 잡고 경기도의 G스포츠 클럽을 발전시켜 나가보자.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자. 그런 뜻으로 이제 이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특히 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에 있는 지역체육회도 역시 함께 힘을 좀 모아서 이 G스포츠 클럽을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체육회라는 생활체육을 얘기하는 지금은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 체육회하고도 연관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최초로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여자 프로농구 협회와 함께 초등학교에 작년에 50개 팀을 G스포츠 클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체 아마추어들입니다. 근데 이 여자 농구 프로협회, 여자 프로농구 협회에서 국가대표를 역임한 사람들을 파송해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즐기고 그게요. 하여튼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는 농구가 최고의 인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호응도 좋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서울과 인천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각 지역별로 이 스포츠 클럽은 좀 더 확대해 나가자 이런 방향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그 질의 시간은 충분하니까 순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EBS 문창호 기자입니다. 바로 교육방송의 김성호 기자입니다. 아까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총선 전에 고3 대상으로 좀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총선 이제 하기 전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3, 4월에 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25년에 이제 자사고에고 국제고가 일괄전환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외대고 같은 경우에 운영평가 경기도 지역에서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중 관련해서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기타 안건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청신국제중이랑 동산국제중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도 운영평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미리 일괄전환 전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운영평가 통해서 이 두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고3에게 4월달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냐 이 문제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걸 논의를 할 거고요.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4월 총선을 대비해서 고3들에게 적어도 이 선거에 참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과 함께 선거에 참여해서 이루어져야 될 민주주의의 사회는 어떤 거냐 이런 것까지를 지금 교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창체 시간에 창의체험 교육 실시 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고3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이 금년에 예정되어 있는 이 자사고의 평가는 정부 방침 내에서 평가를 하지 않고 25년도에 법령에 의해서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거 일반고로 전환하는 그런 방향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용인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금년에 평가를 받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담당관 맞습니까? 네. 교육국장님이 교육정책국장님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제중학교나 이 중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상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으로서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하나의 권리라는 게 있고요. 둘째로는 국가가 또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면에서 이 중학교의 문제는 아직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기본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고 아마 금년 초에 논의를 해서 교육부가 어떤 방안을 만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별교육청이 결정하기보다 교육청이 이 문제는 하나의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논의를 해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부하고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도교육감 협의회 때 기타 한 건에서 논의하실 때 이 부분에 기타 한 건으로 들어가 있던데 교육감 협의회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도교육감협회가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건 교육부 주도로 하여튼 해서 만들어야 될 거다 하는 얘기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자사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각 교육청이 물론 해왔지만 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고 법령을 바꿔서 25년도에 일괄 이 폐지하고 일반고로 만든다고 하는 그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이번 이 일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까 좀 그림 주시는데 가운데 네, 스프라이드 뉴스 정명달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감명 깊고 기대되는 신년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신년 인사회 때 개성공단, 금강산, 강원세계 이런 포부를 말씀을 하셨고 이재명 경기지사께서도 신년 인사회 때 개성관광을 올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기교육청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관내 청소년들, 학생들을 북한 수학여행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줄곧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초창기에는 우리 통일부에서 거부를 해서 아마 실현이 불가능했던 것 같고 후반기 들어오면서 정세가 바뀌면서 북한 쪽에서 이제는 거부를 해서 지금 실현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들어서 정부나 아니면 경기도청의 메시지가 평화와 공존인데 그에 발맞춰서 경기교육청에서도 2020년도에 북한으로 학생들 수학여행에 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말씀과 두 번째 질문은 교육정책 학교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에서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하향식에서 이제 상향식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단위 학교에서 올라오는 그런 각종 기본 정책들이 넘쳐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중간에서 돌려주는 어떤 정부나 기관이 없다 보면 굉장히 이게 제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다 해서 정책들을 발표하고 선정할 기구 또는 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없다면 별도의 기구를 만드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남북관계에서 학생들을 남북교류 협력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하나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하나는 희망사항이나 그렇게 가야 한다는 하나의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학생들이 교류해서 수학여행을 북으로 가자. 이건 하나의 현재까지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수립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의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지었고요. 금년도에도 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확정되어 있어서 저는 남북관계가 좋아하지만 어느 때든지 가능한 대로 학생 교류를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을 방문할 수가 없다면 어떻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한번 이 남북 간의 학생들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것들 범위 특히 예체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육에 있어서
유소년 남북 유소년 여자 축구 공동 훈련 교류를 우리가 한번 하자 해서 작년에 원래 중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그러다가 결국 북측 내부 형편 때문에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가 금년 1월 6일 북한의 베이징 북경대사관 중국 대사관이죠. 북한 중국 제중국 북한 대사관 그 베이징 대사관에서 이 대략 앞으로 이 긍정적으로 이 뭐라고 할까 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뜻이 나와서 저희로서는 앞으로도 남북 유소년 축구 교류는 물론이고 2020년 가능하면 유소년 축구의 평양 대회를 좀 개최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과 함께 이런 몇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앞으로 북측하고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더. 교육 기본 계획은 이제 학교가 되면 학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학교 위한 프로그램도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겠죠. 가령 뭐 교원을 지금 10명인데 뭐 20명 만들어달라 이런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다 교육 지원청에서 충분히 학교하고 협의해서 논의를 하면서 조정이 돼 갈 겁니다. 그래서 학교 기본 계획이 수립될 때